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빨리 돌리기 마지막 시간인데 진도 약간 남으면 다음 주에 촬영해서 올리거나 오후에 촬영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지난주 숙제 내었는데 숙제 보이세요? A4 용지에다 한번 써보자고. 써봤어? 예, 한번 써봐야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다 보면 깜빡할 수 있잖아. 있었다 저거 맞아.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은 써봐야 돼. 내가 건물을 지려는 사람인데 건물을 지려는 사람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일단 땅 사야 되거든. 땅 사야 되니까 건축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땅을 사서 건축이 가능한 조건에 맞는 땅을 사야 돼. 그래서 요거 그 건물을 내가 어떤 걸 짓 건지 결정을 해서 설계자랑 계약하고 그 도면 갖고 공사할 시공자랑 계약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랑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갖고 그 설계 도면 갖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데 허가 신청할 때 원칙이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인데 절대 도산 허가권자 아니었고 국장은 당연히 허가권자 아니고 도산은 사전 뭐였다? 승인권자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야 너 21층 이상 연면적기가 10만 이상 공창신 빼고 그거 하려면 도산한테 승인 얻어라. 그리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날지 모르는데 자수, 삼천, 위숙, 011 주교, 위숙 그거 해당되면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가 받았으니까 2년 안에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2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허가 받아놓고 10년 뒤에 착공 들어가면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옛날에는 허가해도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허가하면 안 되는 걸 한 번 허가 받았다고 평생 써먹으면 안 된다. 법에서 2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너 반드시 허가 취소하겠다. 공장은 몇 년? 3년. 그리고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인데 이게 허가권자한테 이거는 좀 경미한 거니까 9가지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착공 신고하는 게 몇 년? 1년. 근데 얘는 둘 다 1년 연장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공용건축물을 국가가 설치할 때는 행정기관하고 행정청이 뭐 건물 지면서 허가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사용수익도 안 받고 그냥 바로 가서 사용유지관리로 가요. 사용세는 안 받고 얘는 나머지는 착공하고 시공한 다음에 다 건축물 네가 허가해 준 대로 다 지었거든. 나 써도 되니? 라고 다시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얘가 검사해요. 검사하고 합격하면 이제 사용 승인 필증을 줘야 요 승인 필증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제 태어났어요라고 처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다가 뭐야? 등재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내 겁니다라고 이제 소유권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와야.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나는 사용 유지 관리하면 된다. 순서는 요 순서로 가는데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원래 사용 못 하는데 만약에 10년짜리 공사인데 얘 옆에 이 여러 가지 두 동은 완료가 됐어. 그러면 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임시로 사용 승인 해주겠다. 임시 사용 승인인데 이 임시 나오면 몇 년? 2년. 근데 얘가 10년짜리니까 2년 쓰고 좀 이따가 2년 또 쓰고 이렇게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뭐 1회 안에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2년을 임시가 2년 연장해서 알파인데 시험 정하면 1회 안에 1년 연장할 수 있게 꼬셔요. 그럼 3년 쓰고 나머지 7년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회 안에 1년이다 말씀 안 쓰고 그냥 알파 더 쓸 수 있다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사용승인 받아서 쓸 수 있다. 사용 유지 관리 하다가 나 이거 기능이 좀 떨어져서 기능을 좀 올리고 증대하고 싶어. 근데 여기는 건축법은 리모델링에 개축도 포함해요. 그래서 여기 증대 개라고 돼 있죠. 증대하는 건데 개축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데 주택법은 증대만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 할 때 증축 대손만 써 있고 이 건축법에는 모두 포함한다. 개축. 그리고 나는 아예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때 용도가 30개 용도 중에서 다른 용도로 바꿨을 건데 센 거로 가면 뭐야? 허가. 약한 거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시체. 이건 앞에서 했던 거를 총정리해서 이 정도 순서 정도는 알아라.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야야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하는데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광도의사는 지역계획 도시공계획상 필요하면 얘가 기간이 잘 나와. 2년이 원칙 연장해서 1년. 근데 2년 1년인데 여기 2년 알파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은 임시로 써,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써 이렇게 연장해 주겠다 이 뜻이야. 그리고 여기 특광도지사가 허가 제한하면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하면 국장이 야 이거 제한 너무 지나치잖아. 해제 명할 수 있고 해제 뭐 제한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거 해당 내용을 야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여기 허가 제한되는 지역에다 미리 고시하겠다. 그래서 이게 허가 절차인데 우리나라는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중단하고 계속 있을까봐 나중에 공사 현장이 지저분해져. 그래서 나 너 이 미관 좀 개선 좀 할래? 그랬더니 얘가 왜 안 해요? 왜 안 해? 그랬더니 제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그 미관 개선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예치하는 걸 안전 관리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1%. 근데 옛날에 연면적 5천 이상일 때였다가 지금 1천으로 바꿨기 때문에 1천, 1%, 1천, 1% 기억해야 돼. 1천, 1%.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은 다 안전관리 예치금을 1% 예치했다가 나중에 공사 완료되면 반환하겠다. 이자부터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겠다. 근데 요게 이 순서로 가는 걸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법에서 규제해 놓은 거고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건 들어봤을 건데 야 내가 이 땅에 건물 짓는 게 가능하니? 라고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건축물 짓는 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허가권자한테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유의할 사항이 뭔지 가능한 규모 얼마인지를 미리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내가 다른 행정기관장 네가 이 건물 짓무로 인해서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내가 얘기해 볼게. 그래서 환경부 장관하고 지방환경관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제시해 줬어. 그럼 이제 얘가 7일 안에 결과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물 짓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요 땅이 예를 들어서 임야면 산지 전용이 돼야 건축이 가능해요.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산지 농지가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인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천 있으면 하천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관련된 거 한꺼번에 여기서 협의했으니까 의지해 주겠다. 그래서 산, 농, 개, 하 요거 다 의지해 주는데 조심할 거는 요 산지 중에 보존 산지는 좀 애매한 게 준보존 산지는 원래 개발할 땅이니까 의지해 줘도 돼요. 근데 보존 산지의 경우는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 중에서 어디는 개발을 해도 되지?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보존 산지만 의지해 주겠다. 이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존 산지는 어느 지역 있을 때만 도시 지역만 의지해 주겠다. 그래서 요거 내가 인허가 의지해 줬어. 그러면 허가 날 거야라고 했어요. 허가 해준 거야. 잠깐만. 허가 날 거야라고 통지 온 거야. 허가 해준 거야. 날 거야라고 했으니까 설계 도면 가지고 무슨 신청 들어가요? 허가 신청.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허가 신청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의제됐던 거는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실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허가 받은 대로 절차를 가는데 아까 몇 년 안에 허가 받고 착공 안 하면은 이거 취소한댔죠? 2년인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착공은 했으나 완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게 맞아? 할 수 있다고 가만히 놔둬야 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공법에서 뭐뭐뭐뭐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취소란 말이 나오면 저 좀 말려주세요. 이게 다 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네 가지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세 가지가 건축법, 한 가지가 농지법에 있어요. 그중에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2년 안에 착수 안 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근데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하는 거야. 그리고 착공신고 전이라는 거는 땅 파기 전에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 이랬죠. 소유권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가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취소한다. 요 3번이 신설되면서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랑 농지법 가면 반드시 취소 사유 하나 있었죠. 조수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했었는데 조수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이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조치명령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한다고 해서 농지법에 전혀 허가를 받고 나서
7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취소라고 해서 7번은 반드시 말소 취소해야 된다 해서 조치명령 했는데 위반했어. 반드시 취소한다 해서 그거 하나랑 요거 3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착수 몇 년? 착공은 들어갔는데 완료가 불가능. 착공신고 전에 공동매로 소유권 잃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착수 불가능하면 반드시 취소하는데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요거 3번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잃었을 때 이게 뒷페이지 가시면 여기 있어. 95페이지 가시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는 사유 중에 신설된 게 얘가 건축주가 요 땅을 맨 처음에 사면서 5억 토지인데 대출을 받고 샀어요. 5억 주고 사면서 얘가 3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현금 2억에 샀어. 그래서 요거에다 건물을 지려고 허가를 받고 나서 요 가설기를 빼가지고 이제 착공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사유가 좀 생각이 좀 약간 착공이 지연되면서 못했어. 못한 사이에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았어요. 이 3억 대출에 대해서.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진짜 안 갚으면 너 가만 안 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걔가 경매 넣었어요. 그리고 어쩔 건데 여기 뭐 경매 넣어야지. 그러면 여기 착공하기 전인데 얘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얘가 3억에 얘가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3억에 낙찰받았어요. 원래 몇 억짜리인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제 3억에 낙찰받아서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허가 받으려고 설계를 빼가지고 허가를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허가권자가 너 허가 안 해준대. 왜 안 해줍니까? 했더니 그 땅 이미 허가가 난 땅이야. 그래서 얘한테 허가가 아까 났죠. 얘한테 지금 현재 허가증이라는 게 요 속주머니에서 허가증이 있어요. 그럼 허가는 한 개 땅에 2번 나가지 않아요. 그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절대 안 나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땅 경매에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자기 왜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 찾아가서 건축주 땅을 강제로 내가 낙찰받은 거죠. 그럼 여기 가서 야 건축주 이렇게 해야 돼요. 건축주님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이 허가증을 취소 좀 신청해 주셔야 제가 허가가 나니까 취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네 알겠습니다. 허가 취소 신청할게요. 이래. 이 자식 안 가? 너 쌍판대기 보기 싫으니까 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돌아왔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거 낙찰을 받았고 나서 이용도 못하면 3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찾아가야지. 가서 그 허가 권한 저한테 허가는 양도가 되거든요. 이게 대물 허가이기 때문에 대인 허가가 아니야. 사람한테 허가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건물을 허가해 주는 대인 허가가 아니라 대물 허가라서 이전이 돼요. 그래서 그 허가 나한테 팔아라 했더니 얼마면 돼 그랬더니 얘가 5억? 5억 주고 사면 8억 주고 사는 거잖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얘는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 바닷가 가든가 한강 가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가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얘가 허가 났다는 사실 알았으면 낙찰 안 받지. 허가가 났다는 사실 알았으면 안 받죠. 그럼 허가가 났다는 사실은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 허가증 붙어있지 않은데. 그럼 착공이 들어가는 거 알면 허가 났네 일단 알 거 아니야. 근데 착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착공 전이잖아 지금. 착공 전에는 임장을 아무리 가도 알 수가 없어요. 허가 난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럼 이런 경우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살려주겠다. 착공 전에 얘가 경공매를 소유권 잃어버렸잖아. 그럼 6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 얘네가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요거 허가를 반드시 뭐 하겠대요? 취소해버리면 얘 이제 허가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 3억, 5억 주고 안 사도 되죠. 그럼 이런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 이게 많아서 맨날 소송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럼 얘네가 알 수 없던 시점은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는 내가 임장을 안 해서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착공 전에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착공 전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착공 전에 어딨어?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전이죠. 그러면 몇 개월이 경과했을 때?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요거는 반드시 취소할 테니 이제는 허가 신청해도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거 옛날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게 반드시 취소 사유 해가지고 요 부분이 반드시 허가 취소 사유 3가지랑 농지법에 뭐요? 조치 명령 위반,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 걔 빼고는 앞으로 취소란 말 뒤에 하여야 한다 써 있으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 됐고. 좀 전에 이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도 있지만
이게 아까 건축 공사 현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중단을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유가 저런 건물 옆에 내가 건물 있으면 되게 흉물스러워요. 내 건물도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위험하고 하니까 야, 건축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거나 방치할 거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그래서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이상 큰 건물을 지을 때 착공 신고할 때 1% 예치하래요. 예치했다가 나중에 얘가 방치를 안 했어. 그럼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돈이잖아. 근데 만약에 방치를 했네? 근데 개선 명령을 했더니 안 해요? 그 돈 갖다 쓰면 되죠. 이행 안 하면 행정 뒤집행할 때 쓰면 돼. 근데 1억을 예치했는데 1억 5천을 썼으면 5천만 원 추가 징수하면 되고, 만약에 1억을 예치했는데 5천만 원 썼어. 남은 거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계속 갖고 추가 막 고민해야 돼? 돌려줘야지. 그건 돌려주면 돼. 반환하면 돼. 이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시험에 나오면 1%, 1천 요거 하나랑 그리고 아까 이행하지 않았으면 행정 뒤집행해서 쓰는데 예치금을 초과했다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추가로 강제 징수한다. 요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요즘 많이 보는 거죠. 요즘 많이 싱크홀이죠. 요게 왜 생겼냐면 이게 옆에 주변에 엄청난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진 경우라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땅 파서 약해진 경우가 대반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빠지면 나 그냥 간 거잖아.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간 건데 그 무슨 카니발은 들어갔다 나왔더만 걔는 천운으로 살았죠. 안 봤어?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야? 짤로 맨날 나오는데 SNS라도 좀 봐요. 그럼 저거가 왜 원인이 생겼냐라는 걸 거꾸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큰 건물들 때문인 거야. 큰 건물을 우리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그런 건물을 질 때 그 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 보겠다. 그걸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라고 해서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기준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야, 무슨 건축물일 때? 초고층.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대통령 영의조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일 때는 야, 이거 건축 허가 하기 전에 후에. 이거 전에 후회하면 안 되죠. 이거 허가 후회하고 나왔어 시험에서. 이거 허가하기 전에 야, 그 건축물 구조가 주변에 미치는 인접대지 미치는 영향 평가 한번 해보자. 그걸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 기관에다 의뢰할 건데 그게 초고층 건물이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하래요. 근데 여기 몇 층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그럼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인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동시 충족인데 이 16층이라는 게 어디서 한번 또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다중이용 건축물. 21층은 어디서 나왔지? 특광에 허가하는 권한이 있었잖아. 그럼 나중에 하면 얘랑 헷갈리니까 허가가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몇 층 이상일 때는 21층 이상일 때는 특광이 직접 허가하는 거 그거 딱 한 번 나오고 얘는 안 나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큰 건물이냐 위험하냐는 다 16층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15층 건물이 그래서 되게 많은 거야. 우리나라 보면 15층 건물 되게 많거든요. 뭐 16층 넘어가면 다중이라고 하지 16층 넘어가니까 뭐 한다고 뭐 하지, 얘네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6층이 대부분이 기준인데 허가 받을 때는 특광은 몇 층 이상일 때? 21층. 그거 빼고는 다 16층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거나 이게 동시 충족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18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9만 제곱미터야.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만약에 52층인데 연면적이 8만이야. 이거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얘는 대상이야. 왜? 초고층이잖아. 초고층 50층 이상. 벌써 넘어갔잖아 벌써. 초고층이 되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동시 충족하거나, 그러니까 이 조건을 4개로 만들어 놓고 하나를 틀리게 놓고 찾아라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8층인데 연면적을 봤더니 10만이 안 됐으면 대상이 아닌 거야. 근데 25층이다 30층이다 보니까 초고층으로 돼서 55층이야. 걔는 이거 없고 뭐 안 따지고 초고층이니까 무조건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요 페이지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원칙이 사용 승인 받기 전이면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전체 동 중에 완공된 부분이 일부가 있으면 일부는 뭐 받아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사용 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단 7일 안에 교부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며칠 안에? 7일 안에. 우리 건축법은 7일이고 주택법은 15일이에요. 일주일 보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부 안 했거나 교부받기 전에 완료된 요 부분이 건폐율도 맞고 용적률도 맞고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다 적합하다면 뭐 받아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는 있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이 뭐냐? 임시 몇 년? 2년. 1회 안에 몇 년? 1회 안에 1년이야? 알파야? 알파. 예, 알파. 예.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물 대지가 국토교통부 영해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게 보이면 야 그래 임시 사용 승인 해줄게. 이 임시 나오니까 몇 년이야? 2년. 단 연장할 수는 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공사가 끝나면 겨울이라 우리나라는 조경을 해야 사용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12월 달은 못 하니까 그러면 식수 조경할 수 있는 시기가 만약에 5월 달이다. 그럼 5월 달 안에 너 할래? 식수 조경할 것을 뭘 조건한 거야.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라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이 몇 년? 2년. 단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1회 하나 뭐 어쩌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대형 건물로 막 10년짜리 공사 들어가는 거면 2년 쓰고 또 2년 쓰고 계속 써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기억할 거는 아까 반드시 취소 사유 중에서 착공 신고 전이었어요? 착공 신고 후였어? 전에 경공매를 잃어버리면 몇 개월? 진짜 소유권 잃어버린 지 6개월 지나면 반드시 취소해버렸어요. 약자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다 쓸게요라고 물어보는 건 사용 승인인데 만약에 완공된 부분만이라도 미리 쓰고 싶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 받는데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났어. 자, 대지도로 가겠습니다. 일단 대지의 안전에서는 일단 지문으로 나오면 영어로 요게 must라는 거 하나만 써놓으시고 must가 영어로 must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하야한다. 할 수 있다는 can이잖아. I can do it이 아니라 우리는 합격해야 돼. must 해야 돼. just do it, must. 우리 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대지는 불안해야 돼? 안전해야 돼? 그래서 법에 인접한 도로면보다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물 들어오잖아. 그럼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럼 높아야 되겠네. 근데 만약에 배수 지장이 없고 방수 필요 없으면 낮아도 된다. 원칙은 그러하나 예외는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이 지문이 나오면 맞아요. 근데 대지에 만약에 배수 지장이 없다. 없어도 용도 방수상 없어도 낮으면 안 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리고 습한 토지, 물이 날 오류가 많은 토지, 쓰레기 매립된 토지. 이거 물렁물렁한 거죠. 그러면 집안을 성토나 집안 개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리고 대지는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하수관, 하수구, 저탱크, 유사한 걸 설치해야 한다. 손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우려가 있는 토지를 조성할 때 만약에 얘가 건물을 지려고 이렇게 잘랐는데 얘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요. 비 오면 자꾸 쓰러져. 이런 거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서 옹벽. 그래서 우려 있는 대지에 조성을 하려면 옹벽을 설치하든지 필요한 조치해서 안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는 항상 영어로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옆에가 자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내가 갖고 있는 대지가 있어. 그럼 이제 내 대지가 도로보다 낮지 않고 높아요. 그럼 이제 건축할 수 있죠.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가 얼마 이상 돼야 돼? 3m 이상 돼야 되는데 2m인 거야. 1m인 거야.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법에 야 대지 옆에 뭐 있어야 된다. 도로. 그럼 도로가 뭔데? 이게 나와야지.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면서 너비가 몇 미터 이상? 3m 이상인 도로를 도로로 보고 그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할 것? 그래서 법에서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 안 해주겠다.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요. 그럼 도로라는 거는 우리가 건축물도 관리하듯이 도로로 지정됐으면 걔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이 있어요. 그럼 지정하게 되면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폐지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부터 보세요. 자 봐. 두 가지 차이점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맞네, 내용이? 일단 지정할 때 그 도로를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뭐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돼요. 근데 동의를 얻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동의 얻기 곤란하잖아.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도로인 줄 알고 써왔는데 이제 와서 도로 동의 얻어라 웃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걸 현황도로라고 그래요. 조례 가정하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시 없이 이해관계인, 이행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예외 있죠 지금. 근데 도로가 있었는데, 자 여기 봐요. 이걸 도로로 지정했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대. 그럼 A하고 B가 이 도로 폐지하고 A가 그거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폐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B가 이해관계자죠. 얘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그럼 얘가 해외에 있어. 그러면 안 얻고 폐지해버려? 그건 안 돼. 폐지하면 없어지면 얘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예외 있다 없다? 예외. 폐지할 때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는 거야. 얘 예외 있었잖아.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 동의 어때?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갑자기 내 땅에 도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절대로 동의 없이는 폐지가 안 돼요. 그리고 폐지가 된 도로를 폐도로라고 하거든요. 혹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애를 폐도로라고 그래요. 국어가 있는데 국어로서 안 사용해. 그건 폐국어라고 해요. 그럼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가 이거 불화시켜요. 불화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국가로부터 땅을 사는 걸 불화받는다고 그래. 그럼 폐도로, 폐국어는 불화받으면 돼. 그래서 도로에 지정하고 폐지 변경할 때 어느 건 예외가 없다? 폐지 변경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어라. 그래서 이 도로 지정되면 이렇게 도로관리대장에다가 공고해요. 해당 지금 현재 요 필지는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해서 표시해놓고 관리대장이 등재해서 관리하는 거야.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뭘 얻어라? 동의. 됐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대지하고 도로관계 할 때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지정된 도로가 원칙이나 예정된 도로도 본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문에 예정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야. 현재 빨간 색깔 선을 지정한 것도 도로로 봐요. 근데 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 있을까? 없어요. 보행이 불가능한 우리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달동네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때는 3m 이상만 돼도 도로로 본다. 그리고 폭이 4m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막다른 도로는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0m 미만이면 폭이 2m, 10에서 35m 사이면 3m, 35m 이상이면 유턴해야 되니까 6m 이상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몇 m인데? 4m의 예외 있는 거네. 얘도 예외 있고 얘도 예외 있는데 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써놨어요. 보행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이 가능해야 되나 불가능한 경우도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틀렸죠. 이게 건축사 시험 문제였어요. 예외 다 있으니까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행은 없다. 그리고 대지하고 도로 관계는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뭐야? 접해야 돼. 이 도로가 보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에 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로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뭐 안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붙었다고 건축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 거기 2m 붙으면 허가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원래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A는 접했고 B는 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B는 맹지인 거죠. 근데 여기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건축이 안 돼. 그럼 차가 진입할 수 있대. 그럼 허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외.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됐거나 공지가 있어.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게 있어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인정이 된 거면 이거는 맹지지만 허가해주겠다. 완화 규정이에요. 밑에 있어요. 이거 원래는 너비 4m 이상 도로 2m 접해야 대지거든요. 근데 얘는 맹지인데 대지 써놨죠.
왜 됐냐면 이 부분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해 있어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얘 대지로 인정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을 지어놨는데 연면적계가 2000 이상이면 이건 유동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m만 딸랑 접해 있으면 차 들어가고 나가다가 여기 엄청 막히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차 들어가고 차 나가려면 몇 미터 이상은 접해야겠다. 4m 이상은 접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기 2m는 차량 진입으로 2m가 죽어버렸으니까 여기 4m가 있어야 되니까 더하면 몇이야? 그래서 너비가 얼마 이상?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해서 너 6, 4, 접. 이 규정은 언제 적용해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 근데 이게 공장이면 공장은 유동인구 많지 않죠. 그게는 3000이야. 그래서 연면적 합계 2000인데 공장은 얼마? 3000 이상인 건물이면 야 너 6, 4 접으로 규제를 뭐 하겠다. 강화하겠다. 야. 근데 얘가 건축물이 축사 작물 재배사는 유동인구 거의 없잖아.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게 대지도로 관계 나오면 요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대지에다 건물 졌어요. 이뻐 안 이뻐? 싹 밀어가지고 건물만 딱 집어넣으면 안 이쁘잖아. 옆에다가 뭐도 해줘야겠네. 조경. 그래서 조경하라고 왼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조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축물을 지면 이뻐야 되니까 최소 대지 면적 200 이상에다 건물 지면 너 조경해. 대지 면적 얼마? 200 이상인 대지예요. 그래서 이대지라고 그래. 이 돼지 같은 자식. 이대지. 나도 대지를 벗어나려고 이제 어제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식단 조절하려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저녁에 처먹었네 또. 아씨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주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오늘만 먹었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야. 근데 건물 지었어. 적용해. 근데 법에서 한 10% 정도에서 5% 하라고 돼 있거든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이제 몇 프로 해라, 몇 프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든 건물 주변에 항상 우리나라 가면 뭐 심어져 있죠. 이거 안 하면 사용수에 안 해줘요. 근데 이 건물을 봤더니 축사인데 개소돼지 뭐라고 나무 심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의무지만 다만 얘네들은 조치 의무 없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축사 가설 건축물을 왜 해? 3년 뒤에 없어지고 축사 안 해도 되죠? 염분이 많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온통 주변이 나무로 돼 있어. 녹간농자야. 녹간농자는 이거 온통 나무니까 해 안 해? 안 해. 단 지구 단위계 구역이면 해야 돼요. 그리고 공장인데 2, 3, 4 공장인데 땅이 이 정도고 연면적이 이 정도면 안 해도 된다 해서 정해놓은 게 그 대지 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에서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근데 시험에서 이게 4,000으로 나왔거든요. 4,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공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5,000을 못 외운 사람 못 푼 거야. 대지 면적이 커요? 연면적이 커요? 대지 면적 크겠지. 대지는 5,000 미만, 연면적은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이거 공장들은 안 해도 된다. 근데 7번도 잘 나와.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면 물류면은 물건이 흘러가는 통로죠. 창고네, 창고. 물류창고잖아. 그럼 거기다 새우깡 갖다 놓고 나무 보라고 할 필요 없잖아. 나무 이쁘지? 이럴걸? 네.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게 1,500 미만 조그만 창고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도심지에 있으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상업지역은 제외라는 얘기는 얘는 나무 심으라는 얘기예요?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심어라. 그래서 주거상업은 적용한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공장하고 물류시설은 좀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공장은 대지 면적 얼마 미만? 5,000. 연면적은 1,500.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은 안 해도 돼. 물류시설은 얼마? 1,500 미만. 근데 어디는 해라 꼭. 주거상업은 꼭 해라. 그거만. 그랬더니 적용을 하려고 얘가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 면적을 좀 어떻게 좀 더 쓰고 싶은 거야. 다른 걸로. 그럼 옥상에다 해라. 옥상에다 적용하면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상기시켜 줄게. 주차장으로 써. 그랬더니 옥상에 엄청 하고 땅이 안 할까봐 절반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2분의 1. 그래서 법에서 옥상 적용이 나온 거예요. 건축물 옥상에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 옥상인데 자 여기 옥상에다 이렇게 이쁘게 해놨는데 솔직히 옥상에 올라간 적도 없잖아. 그래 모의고사 봐야 뭐 이제
올라가서 담배 피고 내가 뛰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고민할 때 가겠지.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해놓은 이유가 여기 옥상에 저기 한 거에 아까 얼마를 3분의 2 한 거에 3분의 1을 대지 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야. 대신에 대지 안 할까 봐 대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2분의 50%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을 만약에 90제곱미터를 했어. 예? 90제곱미터에 3분의 2면 얼마죠? 너무 어려웠나? 60이야. 여기 100제곱미터를 해야 되는 땅이야. 대지에 적용 얼마 하면 돼요? 대지는 50만 하면 돼. 대신 50은 절반만 했으면 됐잖아. 그럼 60 한 바보지. 75만 해도 되는데. 너무 어려웠나? 90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바보같이 60 해도 50밖에 안 해주잖아. 너무 어려웠나? 90 곱하기 2분의 3. 248, 248, 250, 45 곱하기 3, 3, 5, 15, 3, 4, 12, 12.5, 75. 됐어. 안 할게. 여기에 많이 할 필요 없었다고, 이렇게. 그냥 이 면적의 3분의 1을 포함해 주는데 2분의 1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됐고. 그럼 여기 한 페이지에서 기억할 거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대지 적용은 무조건 하는 건데 얼마 이상일 때 땅에다 건물 지면 200.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류시설하고 공장만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는 당연히 안 하는 애들. 원통 나무인 거, 뭐 주변에 축사, 가설 건축물, 연부 많은 거 안 해도 된다. 근데 물류는 1,500 미만인데 안 해도 돼. 근데 어디는 해요? 주거 상업은 해야 돼. 공장인데 대지 면적 얼마?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은 안 한다. 그리고 대지도로 관계는 4m 이상 도로 2m 접하는 건데 안 접하는 예외 있었고 더 접해야 되는 게 있었어.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이면 너 6, 4 접이야.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접하는데 공장은 2,000. 2,000이 아니라 3,000.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끝.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도로가 뭐예요? 라고 하면 도로는 무슨 시설? 기반 시설. 근데 도로 설치 확정이 됐어. 그럼 무슨 시설? 도시공객 시설. 이 부지에서는 개발행위 금지되죠.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이 있는데 1단계는 몇 년 안에 할 거? 3년 내에 할 거.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거죠. 근데 제가 2단계 있는 거야. 몇 년 안에 안 하네? 그럼 저 땅이 아깝지 않냐? 야, 도로로 결정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야 이거는 3년 동안 안 할 거면 가공계라도 허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공계. 가가 뭐였죠? 저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없거나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야 여기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에서 가공계 허용해 줬잖아. 근데 그때 가설건축물 허가 조건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 존치 기간은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3년 이내로 한 이유가 단계별 집행계획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해야 되니까 철근 들어가면 안 되잖아. 철근 콘크리트 조각 안 해야 돼. 우리나라는 4층 이상이면 철근 들어가거든요. 그럼 몇 층 이하로 줘라? 3층 이하. 밑에다가 전기선, 수도관 이거 다 깔아놔봤자 철거할 건데 의미 없잖아요.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 요하지 않을 것. 이거 분양하면 안 되죠. 가서고시고 저런 거 분양해버리면 좀 이따가 들어가 살려고 했더니 없어지네.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분양 목적이 아닐 것. 이게 허가 대상 건축 가설 건축물의 조건인데 시험에서 나왔을 때 요 둘만 틀리게 했었어요. 이거를 2년으로 꼬시거나 이거를 4층이나 2층으로 꼬셨던 거야. 그러니까 3, 3은 기억해 두시면 돼. 끝. 예. 됐고. 옛날에 신고 대상이 이게 왜 2년 냈냐면 신고 대상이 옛날에 존치 기간이 2년이었었어요. 근데 신고 대상도 지금 몇 년으로 똑같아졌어? 3년으로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는 가설 건축물 무조건 3년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3년 쓰다가 더 쓰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연장 신고,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허가 처리 기간이 길까? 신고 처리 기간이 길까? 허가. 그래서 연장은 신고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는 만료되기 14일 전, 신고는 며칠 전? 7일 전. 네. 그래서 여기 허가 대상은 처리 기간이 길어서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 대상 금방 하니까 며칠 전? 7일 전.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된다. 이게 가설 건축물이었어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혹시 대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인데 요만큼 팔아가지고 2평만 팔아가지고 2평
동네 평당 여기가 얼마짜리냐면 3천만 원인데요. 그럼 두 평 팔면 얼마야? 6천만 원. 지금 당장 6천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두 평을 A한테 팔았어. A가 이거 사서 뭐 할까? 줄넘기 해야지. 두 평인데. 뭐 집을 짓고야 뭐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갖고 또 10평 제가 갖고 이러면 땅이 조그매지면 질수록 난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그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지 마. 그래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 외워야 돼.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는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가 없는데 주상공록 제외한 나머지 미지정 있죠. 계획관리는 미지정에 들어가는 거야. 계획관리는 얼마가 기준이네? 60이 기준인 거야.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60이에요. 그러니까 주상공록 제외한 나머지 미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했더니 애들이 이제 추가로 분할도 못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든 게 있어요. 야, 분할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분할을 했는데 얘가 이걸 이렇게 분할한 거야. 그래서 요걸 팔려고 그랬는데 주거지역이었는데 100제곱미터였어요. 그럼 주미 미달되지 않았죠. 근데 얘가 분할된 거 보니까 1m인 거야. 그럼 면적에 미달되진 않았지만 저 땅 사면 건축이 안 되죠. 왜 안 돼? 2m 좁혀야 되는데 2m 미달됐잖아. 그럼 길이가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이 되는 분할하면 이거 쓸데없는 난개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할하지 마. 분할했더니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공지 초과, 용적률 높이에 대한 초과된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초과되는 거, 공지랑 높이도 초과되는 분할은 추가로 하지 마라 라고 두 개가 더 신설이 된 거예요. 다시 대지 분할 면적이 있는데 그거에 미달되지 않아도 추가로 분할 못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뭐예요? 그럼 몇 미터 미만 접하는 거.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뭐 하는 거. 초과. 분할하는 바람에 공지 초과돼 버리고 1조 높이를 받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요 숫자 넣는 게 제일 많이 나왔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끝. 그 다음에 승강기는 피난용은 아직 안 나왔고 승강기 승용하고 비상용만 나왔어요. 일단 승용 승강기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기능 때문에 넣은 건데 건물이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표시가 중요합니다.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2000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8층인 건물이면 승강기가 무조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지 봐야 돼. 2000 근데 1800인 거야. 그럼 없다 있다. 없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건축주가 설치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연면적이 2200인데 8층 건물이다. 승강기 설치되어 있다. 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6층만 예외 있는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한 개의 통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6층인 경우는 설치 안 해도 되는 예외는 있어요. 이렇게 했던 거고. 자, 비상용은 딱 하나 기억할 게 써리원입니다. 써리원. 비상용이잖아. 비상용이면 누가 타는 거죠? 구조대원이. 구조대원이 왜 타고 올라가냐면 구조대원은 소방차 타고 오죠. 사다리 높이가 31m까지 가는데 31m를 넘어버리면 못 가죠. 비상용 타고 가라고. 그래서 몇 미터? 31m. 그래서 비상용 나오면 항상 31m 넘는 건물이면 기존에 있던 승강기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라 해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세요 라고 했는데 몇 대냐는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 건물이 큰 건물이라 여기다 비상용 승강기 만들었어. 근데 여기도 만들었어. 근데 여기 바로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둘 다 못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 둬야 돼, 안 둬야 돼? 둬야 돼. 그래서 2대 이상의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면 소화에 지장이 없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 연접하여 설치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접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하나 나왔고 피난용은 신설이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건물을 높게 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진. 그 다음에 이제 화재예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해야 된다. 지진 났을 때 대피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해야 되잖아. 피난하려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먼 타고 내려와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난용은 고층 건물일 때가 주 대상이에요. 무슨 건물이야? 고층 건물일 때에는 하나를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대부분 다 피난용으로 돼 있어요. 겸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면적 기준이 혹시 모르니까 한 대당 얼마 이상 돼야 돼? 6제곱미터. 그래서 아까 앞으로 승강기가 나오잖아요. 승강기 나오면 항상 여기 이렇게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승강기에서 자빠져 있는 거 딱 몇 제곱미터? 자빠져 있는 거 이렇게 자빠져 있잖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몇 제곱미터라고? 6제곱미터. 그리고 단위 구조로 돼 있어야 돼. 중간에 내려오다 갈아타다가 연기 먹고 죽어버려야 돼. 예. 단위 구조 돼 있어야지. 예. 중간에 뭐 갈아타는 구조로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비 전원이라는 게 화재가 났으니까 조명 설비가 예비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표지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라고 써 있어 이렇게. 피난용 승강기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로 가지. 화재가 나면 승강기 절대 타면 안 돼요. 승강기가 타게 되면 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기 먹고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계단으로 가야 돼. 근데 피난용 승강기는 별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예방 피해 경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영해 전환 기준에 맞아라. 그래서 머릿속에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승용 승강기가 있고 피난용이 있고 비상용이 있었어. 일반 승강기는 몇 층 이상? 6층 이상.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피난용하고 비상용 중에서 비상용은 사다리 있죠. 사다리 높이 31m를 넘는 건물일 때 있어야 된다. 두 대는 연접해서 일정한 간격 두고 피난용 승강기는 몇 제곱미터? 6제곱미터. 단일 구조예요? 복합 구조예요? 단일 구조야. 나중에 피난 표시, 피난 건축물, 피난 승강기다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네. 조명 설비도 예비 전원 해야 돼? 네. 끝. 우리 손바닥 나왔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게 기억이 나는지만 확인할게요. 일단 이 건물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구조 안전 확인을 했습니다라는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있어. 2, 13, 9, 10, 지문, 3, 특, 주. 이건 기억나요? 손바닥에 쓸 때 이 2가 뭐야? 그랬더니 이빨 그러면 안 돼. 이가 뭐야? 2층, 연면적, 200, 높이가, 13, 첨원 높이가, 9, 기둥거리, 10,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 특수구조 모든 주택은 이거 어느 하나 해당되면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설계자한테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층짜리 건물은 제출해 안 해. 근데 1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기둥거리가 만약에 이게 기둥거리가 뭐 25m야. 그럼 몇 미터 이상이네? 그럼 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해당되면 2, 13, 9, 10, 지문, 3, 특주. 이거 구조안전 서류 제출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목구조로 돼 있으면 원래 2층이 아니라 몇 층으로 바뀌어요? 3층.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 그래서 삼겹살, 목삼겹은 몇 그램 먹자? 500g. 목삼겹 500g 주세요. 목구조는 몇이요? 500이고 몇 층? 3층. 목삼겹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라는 거는 야 이렇게 큰 건물이면 이건 기술사가 봐야겠다. 그래서 6특 다준 3필지 해서 손바닥에 쓰면 돼요. 해볼까? 제 손바닥이에요. 귀엽죠? 재수없어요? 나 이거 찍느라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까지 한 선생님 어딨어? 솔직히 6명 중에 좌우로 정리업 김배영도 안 하고 뭐 동서병원지 찍는 것도 모르고 6이 뭐야? 6층 특수구조 다준지할 때 다중 이용하고 준다중 3필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그리고 지가 뭐야? 지진구역. 요거 어느 하나 해당되면 뭐 해라? 구조기술사한테 협력 받아와라 이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지. 예. 외우는 사람 끝, 못 외우는 사람 틀리냐. 이거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일단 양이 많잖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뭘 틀리게 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많이 냈던 거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지선, 옛날엔 3개밖에 없었거든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오지선 다 낼 수 있으니까 한쪽 라인은 6특다준 3필지. 다른 한쪽은 2, 13, 90, 지문 3특주. 또 수성으로 써야 돼, 유성으로 써야 돼. 수성으로 쓰면 더워. 그럼 여기 2, 13, 90 되는데 유성으로 써야 돼, 유성. 그 하이테크 펜 0.3mm 있어요. 2,500원이면 다이소가 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불량품이 있더라고, 다이소에. 이 테무 거는 이 불량품 많으니까 테무 거 사지 말고 비싼 거 사야 돼. 그 유성으로 한
3일 가는 거. 3일 정도 딱 저어도 안 지워지는 거. 근데 남들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요즘에 문신 연습한다고. 글자 문신 연습한다고 하세요. 예. 누구한테 걸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예. 자, 아까 제가 초고층이라고 할 때 뭐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야 돼. 초층 하면 어디서 나왔지? 얘는 뭐 받으라고. 이거 초층 되면 이거 받으라고. 단어가 안 나오지. 영양평가. 안전영양평가 대상이라고 했죠. 단어가 하나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공법은요,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상시 쓰는 말이 한 개도 안 나와. 예. 안전영양평가를 집에서 써요? 아빠 이거 안전영양평가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전영양평가 대상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거나 초고층.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같아야 돼. 몇 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얼마?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도시중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고층 건물 할 때 이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200m 이상. 이게 초고층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초고층이고 고층은 그럼 3,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이면 고층 건물인데 중간일 때는 뭐라 한다? 중초고층. 그럼 이런 건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피난입니다. 화재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두라고 할 때 초고층의 경우는 몇 개층 될 때마다 30개층, 30개층 될 때마다 30개층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두고 이게 준초고층이면 중간층 있죠. 준초고층은 중간층이야. 40층짜리면 20층 있죠. 중간에 상하 5개층 이내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뻥 뚫려 있는 거. 높은 건물 보면 중간에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피난 안전구역이야. 그게 초고층일 때는 몇 개층마다? 30개층마다 하나 이상을 돌아. 그리고 준초고층일 때는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마다 돌아. 얘네들은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피 주지할 때 피가 뭐예요?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래서 30개층 될 때마다고 초고층은. 그리고 준초고층은 층의 절반의 상하 5개층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 돌아. 해서 준초고층이고. 그리고 여기 개방 공간인데 지하예요. 여기 지하인데 소극장 가봤죠? 옛날에 저희 해화동 같은 데 가면 소극장 있어요. 소극장 안 가보셨나? 지금은 뭐 많이 안 가보는데 옛날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그게 뭐 이게 유행이었어. 해화동 거기 이름이 뭐지? 무슨 마로니 공원. 네. 마로니 되게 오랜만에 써봤는데 마로니 20년 전에 써봤. 제가 이제 성당 오빠였거든요. 성당 거기 중앙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복사할 때였는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신부님 되라고. 근데 난 신부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나왔는데 신부님 되면은 여자친구를 못 만난다는데 그래서 그럼 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신부님은 결혼 못 한다는 거야. 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왜 해요? 그래서 나 나왔는데 그때 복사했던 애들 내 친구들 다 신부님이거든요. 지금 걔네들이 신부님 된 게 웃겨. 나도 내 기억에 맨날 뒤에서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랬던 애들인데 신부님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보좌 신부 됐을 때 보좌 신부라고 초보 신부들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하고도 그 중간에 막 술 먹고 막 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비리가 좀 있어야 또 신부님도 회개를 하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동고등학교인가 그게 무슨 고등학교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쭉 가면 전부 다 소극장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내려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쿰쿰한 냄새가 나면서 사람들은 되게 조그만 의자에 다 앉아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데 불났대. 그럼 이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보통 지식해서 죽어요? 아니면 타서 죽어? 이미 지식한 상태에서 타는 거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연기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개방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 지하층에 있는 사람 제실자가 5개 계단으로 나오게 할 때 여기 뻥 뚫려 있는 거 뭐라고 그래? 개방 공간. 이거 선캔이라고 그래요. 선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연면적이 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좀 클 때. 그래서 3,000이에요. 바닥 면적 얼마? 3,000.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는 2,000이 나왔는데 2,000이면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3,500이면 3,000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산방이라고 그래요. 계산방. 개방 공간은 얼마? 3,000 이상일 때. 그래서 요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차면 시설인데 이거는 개방 공간이에요. 개방 공간. 예, 차면 시설인데 여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가려놨잖아. 여자 있으면 남자애들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면 차면 시설해야 돼요. 법에. 상린관계 규정 때문에. 그래서 직선거리 몇 미터? 2m. 2m만 체크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서 1.5m 이내였다. 예, 개방 공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2m 이내니까. 시험에 1.5m로 나왔는데 현재 건물이 1.5m의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개방 공간 차면서 해야 된다. 맞죠? 2m 이내니까.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충수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면적 충수.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제일 잘 나와.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충수야. 얘네들은 한번 읽어두면 되는데 얘는 잘 나와요. 일단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 근데 건축 면적은 외벽이 있으면 외벽에 두께 있죠. 이게 30cm면 중심선 있어요. 중심선을 하늘에서 투영한 거를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건축 면적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란 말은 있는데 건축 면적의 합계란 말은 없어. 건축 면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바닥 면적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그 3층에서도 화장실 바닥, 사무실 바닥, 강의장 면적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각 층마다 일부마다 있는데 벽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것을 말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연면적.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네? 용적률에 들어가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바닥 면적 빼주는 게 있어. 대피, 주, 지. 대가 뭐예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피는 안전구역. 주차장. 지가 뭐예요? 지하층. 걔는 바닥 면적이 있지만 걔는 뭐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리고 별도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벽기둥 구획이 없어. 벽기둥 구획이 없으면 주유소죠. 주유소는 우리가 처마가 1m까지 공짜라 처마로 올라가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하늘에서 뭐 투영해요. 지붕 끝에서 몇 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근데 노대라는 거는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몇 미터까지 튀어나와도 돼요? 1.5까지 튀어나와도 얘는 바닥 면적에 안 넣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튀어나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노대 면적이라고 하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 산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공짜? 그래서 1.5를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를 바닥 면적 산입한다야. 그래서 몇 미터까지 발코니는 나와도 돼? 1.5. 필로티는 단어를 좀 외워야 되거든요. 빨간 색깔 단어예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뚝같이 생긴 거 있죠. 말뚝을 프랑스 말로 필로티스라고 그래요. 말뚝이야, 말뚝. 그럼 요거는 당의 부분이 공중에 통행에 쓰이고 있고 차량 통행에 쓰이고 주차장에 써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 있죠. 그때 얘네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걸 한다라고 자꾸 꼬시는 거고. 그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어쩔 수 없이 승강기를 올리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탑을 만든 거지 얘를 주거로 쓰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은 몇 미터까지 높이가? 1.5. 그래서 얘는 바닥 면적 안 넣는데 경사지붕일 때는 1.8. 시험에서 이걸 1.7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진 평균 높이가 1.7m면 해당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1.8m 이하니까.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공동주택이 지상에다가 아파트인데 혹시 저기 푸르지오인가? 푸르지오.
푸르지오였던 것 같아. 영등포 가다 보면 푸르지오 이거 본 적 있어요? 푸르지오 이렇게 써있고 이 아파트인데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 이렇게 여기 사람들 막 이렇게 여기 사람들 막 쳐다보면 침 뱉고 푹푹 뱉고 막 이러고 본 적 있어요? 이게 그 조경해놨어요. 그럼 이 비싼 아파트에다가 이 부분을 뺐잖아. 이 부분은 쉴 공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은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바닥 면적이 안 넣겠다.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을 원래 지하층에다가 기계실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걸 위로 올리거나 전기실 같은 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거나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만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는 뭐냐면 옛날에 2004년 이전도 건물들은 피난 계단이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개 이상 만들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탕탕탕 계단 만든 거 있죠. 요거 폭이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이 안 넣게 하겠다 해서 요거 1.5m 이하의 5개 피난 계단. 그리고 영유아 보유법에 미끄럼대라고 애들 화재 나면 미끄럼대 타고 나오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에 안 넣어요. 얘는 2m 이하인 거. 그리고 여기 옥상 옥외라고 돼 있어요. 옥내라고 돼 있어요. 옥내는 안 돼. 예. 옥외 외에다가 물탱크 놓고 정화조 놓고 하는 부분은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대, 피, 주, 지. 그래서 대피 공간, 피난안전구역,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 제외. 지하층 정의할 때 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됐어요. 그럼 걔는 지하층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하는데 층이 여러 개야. 그러면 층이 많은 층을 뭐로 보지? 층이 여러 개면 뭐? 많은 층을 층수로 보고 층의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끝났어. 이제 요 그림에서 자, 대지 면적은 요거니까 100제곱미터겠죠? 네,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있죠. 그럼 이거 50, 50, 50, 50이니까 바닥 면적이 50짜리가 4개가 있어. 그럼 다 더하면은 얼마죠? 그 200을 뭐라 불러요? 연면적. 연면적이랑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 더한 거. 근데 이 건물 외벽의 중심선을 투영하게 됐어. 그 50이 나온 거야. 그럼 뭐야? 건축 면적이죠. 네. 그리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뭐는 빼요? 그럼 지상 더하면 그래서 100이지.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대피 주지 네 가지 빼기 때문에 얘는 매수로 계산해야 돼. 100.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거는 100%를 넘을 수 없는 이유가 내 땅에 최대 질 수 있는 게 120을 하면 남의 땅 20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0%가 중심 상업이 최대다. 그리고 층수 그러면 층수는 지하층은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몇 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에 2층 건물에 지하 2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4층 건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됐어. 그리고 이게 대지 면적 하면 이게 편편한 이게 대지 면적인데 이 사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이 면이 지금 대지 면적이 아니라 우리 건물 지려면 이거 하늘에서 뭐 해야 돼? 투영하면 이 바닥이 그려진 면적 있죠. 그래서 실제 토지 면적은 이걸지언정 대지 면적은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도면에는 대지 면적이 102평으로 나오는데 실제 토지 면적 108로 나와요. 토지 용계 확인서는 108평 나와. 근데 대지 면적 건축물 대장 보면 102평이야. 그러면 6평이 지금 현재 줄어든 거예요.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서 아까 뺄 때 지하층이 여기 주차장 들어갈 때 여기 위에 지붕한 거 보이죠?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늘어간다 그러면 안 돼. 얘는 경사로라 바닥 면적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유아 여기 2층이 유치원인데 화재가 날 때 이거 타고 내려오려고 미끄럼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피로티 보이죠? 예, 주차장이잖아. 아까 주차장, 공동주택, 뭐 통행 그 쓰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난 계단 추가로 만든 거거든요. 예, 볼래?
이 그름 보이세요? 기존에 벽을 그름 이게 만든 거야. 그럼 얘 탕탕탕 계단 1.5m 이하만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주유소인데 주유소는 지붕이 튀어나올 때 지붕 천마 몇 미터까지? 그래서 요 1m를 물러나고 1m를 물러나고 1m를 물러나서 투영한 거야. 그래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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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니까 요 부분을 투영하면 요 부분이 뭐야? 바닥 면적이에요. 그럼 바닥 면적은 지붕 끝에서 따진다. 여기까지 마시면 돼. 마지막 높이. 자, 높이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얘는 100% 계산 문제거든요. 아, 이 높이 계산 문제 이거 한번 쉽게 이거 쉽게 눈 떠. 봐. 옥상에 이거 본 적 있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승강기가 올려지는 기계가 있는 탑, 승강기 탑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계단 들어오는 딱 계단 탑.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어볼게요. 얘네들 바닥 면적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머리 쓰는 거야. 안 넣어? 오케이. 그래. 안 넣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러면 얘네들이 아파트를 질 때 승강기 탑을 이렇게 안 하고 승강기 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승강기고 나머지는 또 딴 거를 쓰는 거야. 이러니까 애들이 바닥 면적 산입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규제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옥상 위에 올라가면 승강기 탑이 3대가 있어요. 그럼 얘네 투영 면적 있죠. 이 투영 면적을 다 더한 게 건축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얘네 높이 층수에 넣어버려요. 그럼 저만큼 한 층을 못 팔아먹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크게 질까 작게 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옥탑방은 다 작은 거야. 그래서 8분의 1을 넘으면 일단 건축법규 위반이에요. 전화기 있어요? 전화하면 돼. 그런 거 찔러야 돼. 그게 커졌다 느낌. 옥탑방 고양이 보면 김래원하고 그 다빈인가 죽은 애 있죠. 너무 오래전 거라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옥탑방 고양이 말고 옥탑방으로 시작하는 드라마 없나? 하여간에 그 김래원이 있던 방 되게 좁아요. 왜 좁냐면 전체 건축 면적이 얼마보다 작게 줘야 돼. 8분의 2 이하로 해야 높이하고 층수에 안 넣어 얘를. 공짜로 쓰게 해주는 건데 8분의 1 초과하면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원래 높이를 계산할 때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그래서 얘 몇 미터 건물이야? 저게 원칙이야. 그랬는데 승강기탑, 계단탑을 줬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 있을 거야. 이거의 8분의 1보다 작게 줬다. 8분의 2 하면 얘 높이에도 안 넣고 층수에도 안 넣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만약에 8분의 1 초과해버리잖아? 그럼 넣어버린대. 넣어버리면 얘가 40m가 아니라 몇 미터야? 70m 건물이 되면 규제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되는 순간 높이 층수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얼마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8분의 1로 줄여놓고 나서 이거 8분의 1이면은 높이 층수 안 넣는댔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이렇게 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12m까지만 안 넣겠다고 돼 있어요. 몇 미터까지만? 그럼 이게 12m면 몇 미터겠네? 18. 18에다가 40 더하면? 그럼 얘는 58m가 되는 거야. 몇 미터야? 58. 근데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하면 다 넣어야 되잖아. 30에다 40 더하면? 그래서 70m예요. 그러니까 옥탑방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12m에서 더 이상 없어 건물들이. 높이 넣어버리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 거. 요게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여야 돼? 8분의 1. 근데 이 아파트가 이게 대형 평형이면 승강기 탑이 3개만 있어도 되지만 이게 작은 평형이면 승강기 탑이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 이하짜리 아파트 있잖아. 얘네들은 위에 승강기가 더 있어야 되죠. 50평짜리는 승강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쪼개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기준을 8분의 1이 아니라 얼마로?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로 완화해 주겠다. 6분의 1이면 좀 더 짓는 거예요? 좀 못 짓는 거예요? 8분의 1이 커요? 6분의 1이 커요? 6분의 1. 분모가 큰 게 큰 거잖아. 그러면 얘는 85 미만이면 승강기 탑이 더 있어야 되니 8분의 1로 기준 안 잡고 얼마로? 6분의 1로 기준 잡겠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가 이거야. 문제 일단 간평사도 나왔고 우리 시험도 나왔는데 결론은 이거야. 건축면적 560을 줬어. 그럼 빨리 560 써. 그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이가 28m래. 28m 쓰면 돼. 그리고 옥상 좌측에 수평 투영이 23제곱미터에 9m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수평 투영 면적 42제곱미터에 13m 건물이 있다. 높이가 얼마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
이거 그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건축 면적이 얼마죠?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얼마야? 너무 어렵다. 65. 65제곱미터인데 얘가 이 면적의 8분의 2 하냐 초과냐를 따져야 되죠. 그럼 8분의 1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7에 56. 70제곱미터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8분의 1보다 이하다 초과다. 그럼 8분의 1보다 작게 했네? 높이 안 넣겠네? 몇 미터까지 안 넣겠네? 12m까지. 그러면 얘는 안 넣고 2m는 넣어야 되죠. 2m에다가 28 더하면. 그래서 30m니까 2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딱 그려놓고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일단 옥상에 있는 애들 전체 면적을 더해요. 그리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곱하는 거야. 그거보다 크냐 작냐만 따자. 8분의 1 이하다. 그럼 높이에 안 넣는데 몇 미터까지만 안 넣는다. 12m까지는 뺀다. 근데 만약에 8분의 1 초과하면 그 높이 큰 놈 있지. 걔는 큰 놈. 큰 놈의 높이를 다 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거 계산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이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법조문에 어떻게 썼냐면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봐봐.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이나 뭐 승강기탑, 옥탑, 장식탑 이런 것들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얼마? 8분의 1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 넣겠다. 몇 미터까지는 안 넣겠다. 12m. 근데 8분의 1 초과했다. 그럼 다 넣겠다. 이 뜻이에요. 이 법조문이에요. 됐어. 그거 가지고 건축서는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 끝내버리고 주택법 들어갈게요.